안녕하세요. 운의 새벽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떠나볼 거예요.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모두 눈을 감고 파리 여행으로 떠나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반짝이는 호수 위에 자유로이 넘나드는 백조무리들과 물의 흐름을 가르는 귀여운 오리들, 물결에 춤을 추듯 빛을 받아 반짝이는 잎사귀들, 물살을 헤치고 주인에게로 달려가는 강아지. 평화로운 시간에 저는 지금 스위스 끝 어느 작은 마을에 있어요. 자전거를 렌탈하고 호숫가를 따라 왼쪽으로 돌아 바람을 가르며 달려봅니다. 화창한 호숫가를 시원한 바람 맞으며 가는 길. 특별한 목적지 없이 페달을 밟고 평범히 지나는 길. 눈앞에 펼쳐진 솜사탕처럼 폭삭하고 달콤한 구름대와 옥수수밭에서 살며시 들려오는 바스락한 소리가 들리는 길. 이 길 위에 있습니다. 알프스 하이디로 만들어주었던 동화 같은 알프스 산맥의 이 작은 마을을 뒤로하고 이제 프랑스 파리로 향합니다. 가장 먼저 퐁피두 센터에 왔어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연상케 하는 특이한 건축물이 눈에 띄네요. 이탈리아 건축가 렌조 피아노와 영국 건축가 리처드 로저스가 프랑스 파리의 재개발 지구에 박물관을 짓는 퐁피두 센터 현장 설계에 당선되어 지어졌다고 해요. 퐁피두의 뒷면은 환기구는 파랑, 수도권은 초록, 배관은 노랑, 엘리베이터는 빨강. 편견 없이 진취적으로 이루어진 색감이 너무나 흥미로워요. 건물의 정면은 반대로 차가운 조립식 구조물이 얽히고 설킨 도시의 산맥 같아요. 퐁피두 센터 안에는 공연장과 도서관도 있네요. 그래서인지 유독 더 현대적이어 보이고요. 파리 풍경을 보며 미술관으로 도착. 드디어 관람을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로 붓 끝자락으로 콕콕 찍어낸 듯한 마티스의 작품을 지나고 안내도를 꼭 쥐고 옆으로 앞으로 눈으로 그림들을 읽어내립니다. 오래고 서 있는 이 자리는 마르크 샤갈의 작품 앞입니다. 에펠탑의 신랑 신부라는 그림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신부의 우아한 드레스와 신랑의 보라색 슈트, 사람만큼 커다란 하얗고 빨간 벼슬이 달린 수탉, 음악을 연주하고 날개를 단 천사가 보이네요. 그림의 중앙 부위 가장 뒤, 실루엣으로만 그려진 에펠탑의 파란 색감이 화려해 보이지만 암울한 시대상을 드러내지 않고 우화적으로 덮어버리는 샤갈의 능력 덕에 실루엣으로만 표현한 에펠탑에서는 아직 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감지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의 주된 소재는 삶의 풍경, 농장, 암소, 닭이 의인화로 표현되었어요.
이곳에 화사하고 다채로운 색감을 한 여러 작품들 중에 샤갈의 그림이 가장 인상 깊어요. 어떤 추억을 지니고 그린 그림일지, 그는 손가락으로 어떤 메시지를 묻혀내고 싶어 했는지, 과연 어떤 성향일지 떠올리고 상상하는 시간을 가져보아요. 우리들 순수했던 어릴 적, 그림 대회에서 스케치북에 그려나갔던 깨끗한 안목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음 한편 어디 온돌바닥에 누운 듯 따뜻하고 나른해집니다. 그리고 샤갈은 동물을 통해 상상력의 세계를 명확히 재현하려는 데 이용했다고 해요. 알고 보니 그가 그린 그림들 중에 사랑하는 연인들과 함께 등장하는 수탉은 다산과 불을 상징하면서 욕망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고향의 추억이 어린 친근함과 연민이 중첩된 상징물이라고 해요.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샤갈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샤갈은 참으로 흥미로운 화가입니다. 이제 우리 근처 파리 시청을 중심으로 분위기 좋은 카페와 음식점이 잔뜩 모여있는 마레즈구로 가볼까요? 젊음의 거리, 패션을 주도하는 패션 부티크들이 들어서 있는 세련된 곳. 파란색 아치형의 문을 열고 나와 도착한 바로 이곳은 마레지구입니다. 프랑스 특유의 앤틱과 빈티지가 어우러진 거리를 거닐다가 어느 편집샵에 들어가 봅니다. 한눈에 손이 먼저 뻗어집은 노랗고 뽀얀 파우치. 그 옆에 하늘색의 하얀 물방울 터진 모양을 한 파우치. 어느 것을 살지 고민 중이에요. 메르시의 에코백의 색감은 아주 혼을 쏙 빼앗아 버리네요. 그 다음으로는 한국인 직원이 있는 몽주 약국에 들렀다가 근처에서 알맹이들이 실하구실한 블루베리와 하트 모양을 한 복숭아를 위해 장을 볼까요? 아니, 먼저 빛바랜 자리에서 발갛게 물든 빨간 표지판을 지나 에펠탑이 보이는 설레는 길을 걸어가 봅니다. 저 멀리 보이는 회전목마에 시선을 두고는 따뜻한 잔디밭에 털썩 앉아봅니다. 어떠한 목적 없이 거니는 한가로이 흘려보내는 시간. 사람들의 말소리와 어우러진 아코디언 연주소리. 햇살이 머문 평화로운 이곳. 어느 봄날의 사기만큼 푸르게 자라난 잔디가 찬란한 이곳을 숨죽여 눈에 담아봅니다. 자, 이제 크로아상 향이 풍기는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소한 버터향과 슈가 파우더 향에 취해 나도 모르게 집어든 애플 타르트와 크림 소보로 바삭한 한 입, 촉촉한 속살을 두 입, 입안에서 터져버린 사과향이 코를 타고 나옵니다. 이 맛은 마치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달콤에 취해 흥얼흥얼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지체하지 않고 몽마르트 언덕으로 가는 길입니다. 길목마다 빨갛고 하얀 꽃잎이 찬란히 반기는 길. 꼬리를 다리에 말고 앉아있는 사랑스러운 고양이 한 마리와도 코인사를 나눕니다.
높지 않은 계단을 딛고 또 오르면 드디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파리에서 제일 높은 샤크레콰르 대성당. 돌계단과 마주한 저기저 파리의 건물과 맞닿은 하늘의 풍광을 넋놓고 바라보고 있네요.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다닥다닥 붙어 앉아 파리 시내를 파노라마 뷰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이곳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 고양이를 읽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봉긋한 파란 지붕에 백마가 꽂혀 돌아가는 회전목마의 향연이 무르익어 보입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사랑의 글자들이 하얗고 빼곡하게 쓰인 벽을 지나 무심코 지나는 골목 하나하나에 여운을 남기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 봅니다. 하얀색 물감에 빨간색 물감 한 방울 떨어뜨린 듯한 연핑크색 벽을 울타리 삼아 자라난 잎사귀가 보이네요. 악기 없이 자유롭게 흥얼거리는 저들의 노랫소리가 영화의 한 장면 속 같아요. 걷다가 만난 잔잔한 샌강. 걷고 싶을 만큼 계속해서 걸어도 걸었던 만큼 돌아오기를 반복하더라도 그동안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샌강을 따라 걷는 이 시간은 하루의 평서문이 되어주네요. 저기 콩코르드 광장에 화려한 분수가 보여요. 혁명 이후 프랑스의 이념이 반영된 곳이라고 하네요. 뾰족하고 우뚝 솟은 오벨리스크는 노을이 질 때쯤 또 다른 전율을 주겠지요. 유리 피라미드를 시작으로 들어선 루브르 박물관에 도착했어요. 파리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루브르의 대표적인 이미지 하면 이 유리 피라미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박물관 중앙의 유리 피라미드는 프랑스 혁명 200주년 기념으로 1989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기 전에 보이는 카루젤 개선문은 파리에 있는 두 개의 개선문 가운데 하나인데 나폴레옹 1세가 전쟁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건립한 개선문이라고 하네요. 뮤지엄 패스 덕분에 예상보다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비교적 빨리 입장했어요. 유리 피라미드를 통해 박물관 내부에 들어와 다이아몬드형의 유리 조각에 부딪혀 들어오는 햇빛이 쏟아지는 곳. 오늘 하루로는 부족할 것 같은 규모가 너무나 널따란 루브르. 거대한 비너스 조각상을 지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마주해봅니다. 카메라를 저 높이 치켜 올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어마어마한 인파의 혼비백산입니다. 마음을 굳건히 먹고 영리한 동선을 짜고 와야 할 것만 같은 루브르. 잔뜩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잔잔한 분수가 흐르는 곳에 앉아 쉼의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저마다 기념사진을 찍느라 바쁜 사람들. 책이 전하는 보편된 메시지도 저마다 다르게 해석하듯이 저마다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 우연처럼 운명처럼 일상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여행으로 현실과 역사를 잇대는 창구에 서 있는 우리들. 이러한 저러한 생각들로 잠시 넋을 잃었네요. 생각보다도 너무나 겨대했던
루브르 박물관을 뒤로하고 어느덧 도착한 샹젤리에 거리, 그리고 웅장한 개선문이 보여요. 개선문에 위치한 전망대로 오르기로 작정하고 올라가 봅니다. 끝이 없을 것 같았던 넓고 높은 계단을 오르고 올라 마지막 정상 한켠을 딛고 드디어 개선문에서 바라본 파리 전경을 마주합니다. 한눈에 보이는 샹젤리제 거리, 붉고 노란 빛이 땅을 비추는 사이 같은 색으로 밝혀진 에펠탑, 밤하늘의 에펠탑, 밤이 되어 더욱 아름다워진 파리의 거리. 저마다 감탄하는 원더풀 소리에 예쁘다라는 우리 말소리 하나 얹혀봅니다. 여행을 떠나와서 바라보는 밤하늘은 낯선 곳에서도 우연히 잘 이겨낸 하루에 떠나오길 잘했다라고 따뜻하고 굵직한 메시지를 줍니다. 숨이 차도록 올랐던 개선문 계단을 내려온 자리에는 완벽히 어둑해진 밤이 에워싸고 있지만 그 바람에 더욱 환하게 불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전투에서 공을 세운 600명의 장군 이름이 빠짐없이 빼곡히 새겨있다는 개선문. 그 밑에서 더욱 찬란히 타오르고 있는 무명 용사를 기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보입니다.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하여 1923년 11월 11일 정화된 불꽃이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고 해요. 이로 하여금 아름다움은 그저 오래된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래도록 지켜낸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고요함이 찾아온 이르거나 늦은 이 시간, 이 짧은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낯선 파리의 거리를 함께 거닐었던 작은 통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또 만나요. 잘 자요. 오늘은 프랑스 파리로 떠나봤어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모두 안녕히 주무세요.